네, 바로 세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AI 협업 도구 서팀 그리고 인싸 AI를 주제로 크리니티 송상효 AX 플랫폼 부문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상효라고 합니다. 앞에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술적인 얘기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분보다는 저는 일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AI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다음에 크리니티가 오픈소스 진영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소통 방식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서팀이라는 협업 도구하고 서팀에 포함되어 있는 인싸 AI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리니티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오픈소스 생태계로 어떻게 참여할 건지를 이 자리가 오픈소스 관련 행사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대부분 뭐 하고 있냐 하면요.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보통 그룹웨어라고 얘기하죠. 매니징 하시는 분한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 다음에 되게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많이 하는 거는 대부분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채 30%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류로부터 발생하는 경영의 문제가 꽤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간과 업무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회사에서 사람 좀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AI하고 같이 일을 할 때도 뭐를 제일 잘 해야 되냐 하면은 AI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함께 일하는 방법도 대부분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은 그나마 AI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챗GPT나 다양한 AI 도구를 통해 가지고 AI의 도움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무슨 일을 할 때 혼자서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꼭 옆에다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을 띄워놓고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나중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는 소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대의 업무 환경은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업무를 사람 혼자 하는 시대는 거의 지나갔고 AI과 협업을 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도구, 업무 일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전에 그냥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은 질문하고 요청하고 조정하는 방식의 형태로 일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직이 좀 바뀌는데요. 예전에는 조직이라 하면 각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역할을 분배하고 그 역할을 통해 일이 완성되는 형태로 일이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조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방식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들은 나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튜닝하는
업무 프로세스 디자이너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차지하고 기존의 업무를 일을 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자리에서 비켜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와 함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구로 씁니다. 뭐처럼 쓰냐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옆에 두고 있던 계산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AI는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하죠. 이거 해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추가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아직은 도구로 쓰고 있는데 에이전트라는 이름을 바뀌면서는 이제는 도구가 아니라 동료로 바라보는 형태로 지금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일을 예전에는 내가 했다 그러면 이제는 AI한테 시키는 프롬프트 자체가 일을 하는 주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개발자로 시작을 했는데 개발을 할 때 슈퍼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의 라이브러리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능력 있는 개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AI한테 질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롬프트를 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프롬프트가 단순하게 프롬프트가 아니라 기획 문서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일이 내가 단순하게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내놨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공동진화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만 내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AI가 가장 잘하는 게 우리가 했던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해 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딩 영역에 코딩을 대신해 주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잘하는 거는 내가 만든 코드를 코드 리뷰하고 개선 사항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 진화하는 형태로 업무 형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역할 분담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은 일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형태로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하냐?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고 AI 에이전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공동 진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크리니티는 AI 전문 기업이라서 그러면 메일 기반으로 어떻게 협업을 해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일은 아직도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중에 증거를 남길 수 있고 그 증거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는 메일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이런 메일을 떠나서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는 메신저, 카톡이나 같은 메신저 부분이 있는데요. 메신저 부분은 실질적인 리얼타임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관리를 하지만 그거를 업무 소통의 핵심으로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메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이 굉장히 업무를 할 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메일 보시는 분 하루에 적게 오면은 뭐 20-30통? 저도 한 200통 받습니다. 근데 200통 받는 것 중에 제가 실제 봐야 되는 메일은 채 20-30%도 안 되고요. 대부분은 그냥 스팸이나 아니면은 그냥 광고성 메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일들을 보다가 보면 실질적인 내 메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킵도 해놓고 중요로 뭐 별표도 해놓고 막 그러지만 바쁘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메일이라는 게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업을 하는데 이 협업을 메일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추적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보고, 업무 반복에 대한 내용들을 메일을 통해서 할 때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되냐 하면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고요. 그 내용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 비서가, 원래 좀 일 많이 하시는 분은 비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메일도 어느 누군가는 비서처럼 잘 정리해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한 대응을 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이런 메일 기반의 협업을 할 수 있는 허브가 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일은 일단은 정보 저장소에서 행동규형 플랫폼으로 좀 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AI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항상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AI의 시도는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AI 그러면 LLM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프롬프팅을 하게 되면 희한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죠. 정리도 해주고 조사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을 때마다 달라지고요. 어떻게 묻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잘하나 좀 쓰다가 보면은 이거를 좀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이슈도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통합해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기반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메일 데이터 기반에 메일 속에 첨부돼서 같이 들어오는 다양한 파일 데이터하고 여기에 관련된 업무 시스템 데이터까지를 함께 묶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통합적인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 그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AI 시스템에 정확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이런 레이크하우스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나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AI를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업무 소통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이제 서팀하고 인사이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것보다 간단하게 하고 동영상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메일 쪽에서 주로 하는 게 고객 소통 쪽이거든요. 저희가 주로 B2C보다는 B2B의 메일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객 소통 부분이고요. 내부에는 업무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메일에 관련돼서 일정과 업무 정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메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팀이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팀원의 몰입도를 좀 상승시키기 위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고객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메일을 통한 업무 실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메일과 외부 메일의 의사소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AI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AI 사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팀 안에 있는 메일을 AI 시스템을 인싸 AI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보통 외부에 있는 AI의 API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내부에 있는 LLM 모델을 써가지고 안전한 AI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AI 어시스턴트 기능이라고, 간단하게 요구사항을 요청을 하게 되면 대응을 하는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고요. 간단히 이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비서, 에이전트 탐색, 에이전트 만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업무 비서의 내용이고요. 인사이에서는 내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버튼 형태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선정을 하게 되면 관련 일정하고 연계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받은 메일, 중요한 메일이 뭔지도 알려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실제 바로가기를 통해서 관련 메일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뭐 많이 쓰고 있는 주간 보고서 같은 경우도 작성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직접 메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요 주간 보고를 이제 보고하는 쪽 관련된 게시판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업무 비서의 인사회계 분야에 엑셀 수식 같은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 메일 도우미인데요. 영업 마케팅 쪽에서 업무 메일 도우미의 기능을 하면은 메일을 좀 정중하게 써줘 이런 내용도 뭐 해줄 수 있고요. 써진 내용을 메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는 블로그 같은 경우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능 중에 뭐 많이 하고 있는 코드 리뷰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에서 많이 쓰는 인바운드 관련된 그 봇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미리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의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스에 가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AI 기능 중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저희가 프롬프트 얘기를 했는데 프롬프트를 날릴 때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위에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성격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AI 안에 페르소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페르소나는 각 부서나 팀이나 개인의 특성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요. 내가 프롬프트 하기 전에 나의 특성을 그 모델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무슨 팀의 팀장이야 라는 것들이 미리 페르소나로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롬프팅을 할 때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여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오픈소스 생태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시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리니티는 메일 전문 기업인데 그동안 메일 서비스를 만들면서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을 하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밝히거나 이런 생태계에 참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이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AI
오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지원 그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제공해 드린 그 인싸 AI의 프레임워크를 스프링 AI라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아마도 많은 그 지금 현재의 그 개발자들에게 지금 AI 생태계는 거의 파이썬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바 기반의 생태계에서도 AI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했던 부분들을 한번 공유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프링 AI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시스템 자체가 다 자바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개발자가 대부분 자바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발자들이 AI를 적용하려고 그럴 때 물론 지금 뭐 다양한 그 AI를 하려면은 지금 파이썬 기반으로 했던 것들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을 바꾸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보면은 스프링 부트하고 뷰라는 우리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게 뭔가를 찾다가 저희는 스프링 AI를 선택을 했고요. 이런 선택을 한 이후에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은 어쨌든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하고 개발자가 같이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스프링 AI가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도입할 때 어려웠던 뭐냐면은 파이썬 생태계에서 대부분의 컴포넌트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스프링 AI는 관련된 예제나 도구, 그 다음에 커뮤니티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 먼저 도전을 해봤고요. 아마도 앞으로 향후 발전에서는 이런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 그 다음에 스타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한국에서는 좀 먼저 적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스프링 AI 기반의 인싸 AI 서비스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어떤 가치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스프링 AI는 스프링 생태계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지금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의 거의 70% 이상이 자바 개발자거든요. 근데 자바 개발자가 AI를 하려고 그러면 또 옆에서 다시 그 파이썬 개발하고 적용하고 막 이러는데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썩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링 AI가 AI의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프링 AI 서비스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빨리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 뒤에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주요 기술하고 AI의 적용 기술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때에 아마 좋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크리니티가 오픈소스 기여나 생태계 확장 부분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도 국내에서 자바 기반의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프레임워크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바 개발자들의 세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정부 시스템은 이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는 되고 있을 거고요. 저는 요번 그 국가정보자원 관련의 화제를 통해서도 이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AI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를 전체적으로 그 현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조만간 아마 우리나라의
다음에 디지털 정부로 변환할 수 있는 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기반에서의 AI 적용은 아무래도 스프링 AI라는 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생태계에 저희 크리니티가 함께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은 우리나라 자바 개발자들이 많은 우리 개발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크리니티가 공공 서비스의 대표적인 메일 서비스거든요. 근데 단순히 메일 서비스가 아니라 AI를 같이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생태계에 동반자로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AI가 팀워크하는 썰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발표 수고해 주신 크리니티 송상효 AX 플랫폼 부문 대표님 고맙습니다.